그래, 회귀 분석, 선형 회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겼다는 요거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, 굉장히 좋습니다. 깔 곳이 없습니다. 그래서 일단 요거 첫 번째, 그리고 뭐 선형이 아니라 곡선형 회귀도 있는데 요거는 챕터 7에서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가기에 앞서 오버피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데, 이렇게 산점도가 있고 이 점들이 관계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선을 끊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. 이때 이런 식으로 선을 그으면은 이 트레인 에러는 분명 존재하는데, 하지만 테스트 에러가 적을 것입니다.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다. 이걸 오버피팅이라 한다. 그래, 리니어 모델의 장점은 단순하지만 훌륭하다. 근데 이제 이것도 약간 좀 안 좋을 때가 있어요. 안 좋을 때 밑에서 설명을 하게 될 텐데, 그때 어떻게 이거를 향상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래서 기본적인 모델에서 y 벡터가 이렇게 총 n개, n 차원이 있고 x는 p개가 있어. 요때 n과 p의 관계에 대해서 n이 p에 대해 압도적으로 크면 이 기존 OLS 메소드를 활용하여 피팅한 선형 회귀 모델이 잘 작동하게 되지만,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오버피팅이나 이거 자체가 예측력이 굉장히 약해졌다는 뜻이니까 이거 두 개를 의미한다.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베리언스가 굉장히 커져 무한대까지 간다. 그래서 이럴 때는 이 부적절한 x를 없애야 됩니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p를 줄여야 된다는 거지. 그래서 p를 줄이는 방법에는 그 해당되는 그 필요 없는 변수의 개수, 코에피션트를 0으로 만들어서 죽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, 아니면 뭐 이 다른 이 피처 셀렉션이란 뭐 이런 것들도 뭐 할 수가 있을 것이고, 뭐 밑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자면, 그래, OLS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베타가 제로라는 이게 안 나와요. 그래서 요 방법을 기존 OLS 메소드로 할 수가 없다. 그리고 n이 p보다 클 때 왜 해가 존재하지 않냐, 이런 이유들에서 그렇습니다. 그래서 원래 기존 OLS 메소드는 요 코에피션트를 요 노멀 이퀘이션이라고 불리는 요 식을 솔브함으로써 얻어지는 그 해를 베타 해시라고 두는데, p가 n보다 클 때 플랭크가 아니고 뭐 요렇게 됩니다. 네. 그래, 그래서 아까 말한 p를 줄이기 위한 세 가지 방법. 첫 번째는 subset selection입니다. 그러니까 y랑 관련이 없어 보이는 x를 없애는 거다. 이후에 OLS 메소드를 활용하여 식을 피팅한다. 두 번째는 슈링키지인데, 이거는 OLS 메소드에다가 추가적으로 페널티 텀을 추가를 합니다. 일반적으로 페널티 텀은 이 p가 크면 클수록 페널티가 들어가는 이런 것들, 이런 걸 추가를 하는 방식도 있고, 그래서 요거는 해당 개수를 0으로 만들어서 차원을 축소하는.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고, 그 다음은 차원 축소, p개의 프리딕터를 m 차원이 서브스페이스에다가 투영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서브스페이스를 구하는 방법은 뭐 이제 여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. 뭐 LDA, PCA, 어쨌든 뭘 선택하든.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m개로 줄이는 방법. 그래서 즉 우리의 목표는 p 줄이기. 이게 우리 목표다. 그래, सब셋 셀렉션부터 가 보면은 모든 모델을 다 비교를 하고, 이 중에 변수의 개수가 같은 모델끼리는 R스퀘어 그리고 RSS를 통해서 비교를 합니다.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선정이 된 p개의 모델이 있겠지. 요거는 하나의 변수가 포함된 거, 두 개의 변수 포함된 거, p개의 변수가 포함된 거.
얘들끼리 수치를 이런 걸 통해서 비교를 해서 가장 이 적합도가 높은 이 수치, 뭐 멜로우 CP, AIC, BIC 이 수치가 좋은 모델을 찾아내는 그런 과정입니다. 근데 여기서 R스퀘어랑 RSS의 단점이자 특징이 있는데, 이거는 프리딕터의 개수, 그러니까 P가 늘어남에 따라서 얘들도 자연스럽게 수치가 좋아진다는 것. 따라서 이 얘들은 서로 개수가 다른, 그러니까 어떤 거는 X1, X2, 어떤 거는 X1만 사용된 모델. 요 두 개를 비교할 땐 적합하지 않다는 거야. 무조건 이게 더 좋게 나오거든. 그래서 뭐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두시면 되고. 그래. 그래서 뭐 아무튼 이 위에 한 이 베스트 석세스 셀렉션에서는 RSS의 관점으로 좋은 모델을 구분을 했었는데, 뭐 이 아이디어를 로지스틱 회계에도 로지스틱에도 가능하다. RSS 대신에 로그 라이클리후드를 활용하면은 됩니다.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고. 근데 이제 이 위에 있는 이 베스트 석세스 셀렉션이 단점이 있는데, 모델이 총 2P승계가 나와서 P가 막 100 이러면 200승계의 모델을 하나하나 따져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가 맛이 갑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역시 오버피팅의 단점이 있어. 왜냐면 P가 크다면 당연하게도 이 많은 개수의 X를 가진 그런 모델이 가장 적합도가 높다라고 나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P를 줄이는 거였으나 정작 얘는 P를 줄이는 데는 별 도움이 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스텝와이즈 메소드라는 것들을 알아보게 될 겁니다. 그래서 이건 당연히 이제 이 단점을 보완을 한 거겠지. 그래서 이 단점을 보완했다는 뜻은 뭐냐면 이 P승계보다는 좀 적게 나올 것이다. 이런 것들. 그래서 스텝와이즈 셀렉션 두 가지가 있는데 포워드, 백워드 이렇게 있습니다. 그래. 그래서 포워드부터 보면 널 모델, 아무것도 없는 모델을 시작해서 하나씩 넣어보고 하나씩 넣어보고 얘들 간에 또 이렇게 비교를 하는 이런 방법입니다. 그래서 이런 방법이고, 뭐 고려해야 되는 개수가 현저히 적다. 근데 한계가 있지. 한계가 있어. 여기서 나온 이 포워드 스텝와이즈 셀렉션 뒤에 배울 것도 똑같은데, 어쨌든 이 스텝와이즈 셀렉션의 한계가 이 과정을 통해서 도출된 모델이 과연 최적의 모델인가 라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. 이게 바로 밑에 그 예시가 있긴 한데, 이제 스텝와이즈 셀렉션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거를 버릴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무조건 여기 추가를 하냐 추가를 안 하냐 이 두 가지로 싸우는데, 여기서 4개의 변수를 사용할 때 만약에 이게 이제 최적의 y를 설명할 수가 있는 그런 변수들이었다면 스텝와이즈는 이 결과를 도출을 할 수가 없게 돼. 왜냐면 하나, 둘, 셋, 넷 얘들이 다 엮여 있거든. 아무튼 이게 한계다. 백워드는 똑같습니다. 꽉 찬 모델에서 풀 모델에서 시작해서 하나씩 빼가는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. 그리고 여기서 풀 모델을 처음에 만들 때는 리스트 스퀘어 그 OLS 메소드를 활용해서 하게 되고, 아무튼 이렇게 된다. 이제 한계가 있죠. 요거는 똑같습니다. 똑같은데 베스트 모델이 이 베스트 모델이 요거를 명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라는 이런 한계가 있다. 그리고 두 번째, 얘는 풀 모델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n이 p보다 클 때만 활용이 가능합니다. 하지만 대조적으로 n이 p 뭐 요렇게 되기 때문에 뭐 요렇게 된다 했던 거니까, 그래서 여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.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 목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가자면, 오버피팅이 없으면서도
테스트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모델 찾기가 우리의 목표인 것이고, 이런 관점에서 RSS랑 RSquare는 과연 좋은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인가. 그러니까 이 지표가 좋으면은 이 모델에 가까워지냐, 이 모델이 이런 의미에서 오버피팅이 없고 테스트 데이터를 잘 설명하는 모델은 과연 여기 무조건 높냐, 요건데 아까 했듯이 아니죠. 아니다.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얘들은 모델의 예측력 말고도 X의 개수가 많아지면은 이 수치가 좋아지는 그런 현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. 아무튼 그렇다. 그래.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이 테스트 에러가 적은 모델을 또 찾고 싶은데, 테스트 에러가 좀 근데 트레인 에러가 낮다면 테스트 에러가 낮냐? 그렇지 않습니다. 에스티메이트 하는 과정이 굉장히 안 좋다. 아까 말했듯이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. 그래서 이 테스트 에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건데, 첫 번째는 트레이닝 에러를 수정을 해주고, 살짝 수정해주면 이제 과적합으로 인한 바이어스를 설명 가능하다. 뭐 이런 방법이 인다이렉트 에스티메이트 방법. 그다음 직접 추정법이 있는데, 직접 추정법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밸리데이션 셋,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어프로치 이런 것들로 할 수가 있다. 그래. 그럼 CP, AIC, BIC, 어드저스트 RSquare 요 지표들이 장점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. 얘들은 X 개수가 다른 모델 비교에 효과적이고, 뭐 그렇다. 테스트 에러까지 설명 가능한 훌륭한 지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걸 보면은 얘들이 특징이 나오죠. RSquare와 비교를 했을 때 얘들은 프리딕터 수가 많아진다고 마냥 좋아지진 않는다라는 거. 그래서 뭐 멜로시피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, 그래서 여기 보면은 E, D, 시그마 제곱이 있는데, 여기서 D는 파라미터의 개수, 그러니까 그 P의 개수이기 때문에 얘가 높아지면은 이게 약간 벌점항처럼 들어가는 거고, 이것도 똑같이 BIC도 똑같고, 어저스트 RSquare도 D가 포함되어 있다. 그래, 뭐 이런 게 있다. 그래서 얘들은 그다음 밸리데이션, 크로스 밸리데이션 뭐 얘들도 있는데, 얘들은 밑에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. 근데 이제 얘들이 장점을 먼저 얘기를 하면, 조금 더 직관적이야. 얘는 이제 직접 우리가 테스트를 직접 얘들은 아까 그 식을 보면은 이 시그마 제곱을 알아야 활용을 가능한데, 얘는 몰라도 가능하다. 어떤 느낌인지 밑에서 한번 보겠습니다. 그래. 뭐 위에서 했던 말 그대로 있다. 뭐 최적의 모델을 찾고 싶고, 그래, 한번 봅시다. 어떻게 되는 건지. 네, 이렇게 이제 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보면 이렇게 데이터를 찢죠. 트레인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를 찢어서 모델을 우리가 설명을 하는데, 이때 이걸 이제 굉장히 다채롭게 찢어줍니다. 여기서 K를 어떻게 결정하냐에 따라서 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얘들이 정확도의 평균을 직접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이 그림 보면, 그래, 몇 개를 해야 되냐? 이 각각 뭐 BIC 뭐 이런 것들이 다른데 몇 개 선택해야 되냐? 그래, 이게 이제 원 스탠다드 에러 룰이라는 것이 나옵니다. 요거를 계산을 해주고, 이 우리가 적합된 모델로부터 요만큼 거리 떨어져 있는 걔들 중에 가장 심플한 걸 고르면 된다. 그 다음에 이제 싱키지 메소드, 리치 라쏘인데, LS 메소드 대신 다른 방법으로 추정하는 것이고, 리치부터 하면은 기존 LS 메소드는 요거죠. 요걸 미니마이즈하는 게 LS 메소드인데, 페널티 텀이 추가가 됩니다. 그래서 람다, 시그마, 베타, J 제곱. 여기서 이제 뭐 보면 람다는 튜닝 파라미터라고 한다.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값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고,
람다가 0이 되면은 기존 OLS 메소드와 같아지겠다라는 거. 그래서 이 P가 많으면 많아질수록 요 값이 커지기 때문에 고정된 람다에 대해 그래서 아무튼 이런 방식으로 된다라는 거. 그래서 요거를 슈링키지 페널티라고 부른다라는 거. 그렇습니다. 그래, 얘들이 이 코에피션트가 0에 가까울수록 작아지기 때문에 필요 없는 y에 대해 설명력이 낮은 이 이펙트에 대한 코에피션트를 0으로 보내버린다. 약간 이런 거. 근데 0으로 완전히 0으로 하진 못하고 그래. 그 다음에 여기 람다를 어떻게 정해야 되냐? 바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 정하면 된다라는 겁니다. 그래. 그래서 리치 목표를 보면 이렇게 있다. RSS를 미니마이즈해서 좋은 피팅을 만들고, 그 다음 이제 아까 말했는 이 변수를 좀 없애고 싶다. 그래서 람다의 값에 따라 달라진다. 람다를 어떻게 세팅해야 되냐? 크로스 밸리데이션 여러 개 람다 세팅하고 가장 좋은 결과 보인 람다를 보유하고 있는 모델을 셀렉트 해주는 식으로 진행을 합니다. 크레딧 데이터 이그젬플 람다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진짜 크면은 거의 모든 코에피션트를 다 0으로 만들고, 람다가 작으면 모든 게 다 잘 살아있고 이런 것들 볼 수 있고, 이제 여기 나오는 요거는 비슷한 수치입니다.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. 람다가 0일 때, 람다가 클 때, 그래 이렇게 된다. 그리고 이제 특징이 있지. 이 리치의 특징인데 이 스케일링에서 바로 그 특징이 나오는데, 기존 OLS 메소드를 활용하는 회귀 분석에서는 X의 어떤 콘스탄트 C를 곱했어. 그럴 때는 그 해당 코에피션트만 C분의 베타 J로 변경을 해주면 됐었는데, 이렇게. 근데 리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. 왜냐면 이 모든 코에피션트를 추정할 때 들어가는 값들이 달라지기 때문에, 따라서 스케일링을 할 때는 피팅하기 전에 표준화 후 진행하면 된다. 그래. 그래서 바이어스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. 바이어스를 아까 말했는 OLS 메소드의 문제점, 바이어스는 없는데 이 베리언스가 무한대가 된다. 따라서 우리는 약간 알파와 베타처럼 바이어스를 살짝 둘 다 낮추면 최고긴 한데 이게 안 돼. 그래서 바이어스를 살짝 높이더라도 베리언스를 낮춰주면서 최적의 모델을 피팅을 하고자 할 때, 이게 이제 리치 장점이죠. 그래서 요 그림을 보면은 람다 값을 요걸로 여기 요 X에 있는 요 람다로 했을 때 가장 좋은 모델을 만들 수 있다. 이런 거. 오른쪽도 똑같은 그림입니다. 그래.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해놨고, 기존 리니어 리그레션 바이어스는 없지만 베리언스 너무 크다. 리치는 바이어스 살짝 키워주는데 이제 그 바이어스를 키움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보다 베리언스가 줄어듦으로써 얻어지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이러한 최적의 람다를 세팅을 한다면 기존 선형 회귀 분석보다 훌륭한 성능을 보인다는 거고, 여기서 람다 찾을 때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 찾는다. 그래. 계산 속도도 빠릅니다. 계산 한 번만 하면 되기 때문에 라쏘도 리치랑 거의 똑같아. 근데 여기 추가되는 페널티 텀이 다릅니다. 아까 리치는 제곱이었고 라쏘는 절대값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이 라쏘 같은 경우는 아예 0으로 보내버리기 때문에 variable selection, 그러니까 0이 되면 그 해당되는 xi는 포함을 안 하는 거겠죠. 따라서 이런 기능까지 보유하고 있고, 따라서 이걸 이제 스파르스 모델이라고 부르는데, 말 그대로 모델 자체 좀 가벼워진다. 해석도 좀 쉬워진다. 가벼워졌기 때문에 이것도 똑같이 람다 찾을 때는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찾는다.
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. 람다 커지면 당연히 이제 뒤에 있는 페널티 텀에 우리가 중점을 많이 두는 거기 때문에 모델이 이 트레인 데이터에 대한 적합보다는 변수를 없애는 거에 좀 더 힘이 실리게 될 것이다. 람다가 커지면 커질수록 해당 코에피션트들은 0으로 간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, 근데 왜 얘는 0으로 보내고 얘는 0으로 안 보내지냐, 뭐 요거. 그래서 아까 한 저 RSS 더하기 페널티 텀, 얘 자체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말은 이 RSS를 미니마이즈 한다. 근데 such that 어떠한 이러한 조건에 의해서 얘를 미니마이즈 한다랑 똑같아집니다. 그래서 요거를 보면 이렇게 된다 안 된다, 된다 안 된다, 그래 뭐 이렇다 그래서 PK 프리딕터 중 대다수가 필요하다면 라쏘를 쓰면 안 되겠지, 뭐 약간 이런 거까지 생각을 해주면 되고. 그래, 그래서 뭐 아까 위에 한 얘기를 데이터로 살펴보는 건데 이 점선이 리치, 어쨌든 요 그림을 보면 리치가 더 좋다. 왜?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변수들이 Y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0으로 보내는 것보다 0이 근사하는 게 조금 더 설명 모델이 성능이 좋아진다라는 거.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게 너무 많이 들어가 있을 때는 라쏘가 확실히 좋다라는 거. 결론은 둘 다 필요합니다. 그래서 뭐 선택할 때도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활용하면 좋을 것이다. 그래, 람다 정하기 아까 위에 말했듯이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찾으면 된다. 아무튼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이런 람다를 선택해주면 좋다. 이 람다를 선택해줘야 된다 라는 말이고, 이제 다음 장축소.